전쟁이 끝난 뒤 양국은 부지런히 사신들을 교환하며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했습니다. 송나라 황제는 사신을 보낼 때 베트남 정황을 자세히 살피라고 지시했죠. 레호와는 이를 역이용해 송나라 사신이 올 때면 많은 병사들을 집결시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레호와는 또 사신을 접대하겠다면서 직접 강물에 들어가 작살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왕이 고기를 낚을 때마다 강변의 신하들이 환호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했죠. 어느 날 숙소 바퀴 소란에 사신들이 나가보니 베트남 사람들이 커다란 뱀을 메고 왔습니다. 선물이니 요리에 드시라는 겁니다. 사신들은 기겁했죠.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몰라서 이랬던 게 아닙니다. 레호와는 송 황제의 칙서를 받을 때 무릎을 꿇으라는 사신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 사대의 예를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이는 조공 책봉의 관계가 예속은 아니라는 분명한 선긋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레오완이 죽자 다섯째 왕자 롱댕이 형제들을 죽이고 황제가 됩니다. 그는 사람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은 정신이상자였죠. 롱딩의 치세 때는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죽자 공포정치에 질린 군부와 귀족, 불교계는 레왕주를 폐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왕실 근위대장이자 레호완의 사위였던 리공원을 새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가 태조가 되어 수립한 리왕조는 베트남 최초의 장기 왕조로 번영합니다. 리태조는 미약한 왕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아들 태종은 왕위 계승전에서 승리하고 군대를 장악했죠. 성종은 남쪽 참판을 공격해 땅을 넓히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죽고 7살인 태자가 왕이 됐는데도 아무런 잡음이 없었죠. 새 왕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지만 주요 정책은 리트원키의 장군이 결정했습니다. 이럴 때 실권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트원키엣은 오로지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한편 송나라는 요와 서하에 굴복해 매년 거액의 세패를 보내고 자영농들이 몰락하면서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왕안석입니다. 그가 시행한 신법들로 송나라는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억눌렀던 팽창력이 되살아났죠. 국경관리들은 베트남의 어린 왕이 즉위했고 참파 원정의 실패에 병력 손실이 컸다고 과장해서 보고했습니다. 왕안석도 베트남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많았죠. 혈기왕성한 젊은 황제 신종은 베트남 정복을 명령했습니다. 송나라 남부 각지에서 군함을 만들고 장정들을 징집해 훈련시켰습니다. 황제가 기밀을 유지하라고 당부하자 베트남과의 국경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게 중국의 동향 파악은 국가 사활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국경지대 탐문뿐 아니라 송나라 안으로 많은 스파이들을 보냈죠. 이들은 물자와 군대가 국경시대로 모이고 있어 곧 침략이 시작될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리트원키엣은 고민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기습 공격으로 적의 전력을 약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대비에게 송나라를 선제 공격해 군수 물자를 파괴하면 향후 침략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대비는 걱정스러웠지만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의 반대는 더 격렬했습니다. 리트원키엣이 송나라 공격 계획을 밝히자 그러다 나라가 망한다는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힘으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개전을 결의했습니다. 리트원키엣에게는 공들여 육성해온 10만 병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군은 세 갈래 길로 중국 옹주를 향해 북진했습니다. 깜짝 놀란 송나라는 국경의 병력들을 긁어모아 이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육상 공격은 기만책이었습니다. 리트원키엣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바닷길을 돌아 영주성에 상륙해 점령하고 이어 흠주성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상에 송나라군 배후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옹주성은 베트남군에 포위됐습니다.
옹주는 송나라 남서부 중심도시답게 만만치 않은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옹주는 주변 성들에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성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베트남이 혹시 자기들도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체 방어 준비에 바빴기 때문이죠. 조정에서 구원군을 보냈지만 베트남군이 매복 공격하자 철수했습니다. 송나라의 느린 행정력으로는 10만 외적을 격퇴할 대군을 급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유럽계 싸우던 옹주성은 40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베트남군은 전리품을 챙기고 점령지 곳곳에 쌓여있던 군수물자를 불태웠죠. 그리고 주민과 병사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습니다. 이 공격은 베트남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을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